2012년 말 멕시코 북서쪽의 작은 도시 오나바스 부근. 미국과 멕시코의 고고학자들이 공동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유물이 발견됩니다. 마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25구의 유골. 그중 13구는 두개골 뒤편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개골들은 금세 주목을 받습니다. 외계인 두개골이라는 별명이 붙고 마야는 외계인이 세운 문명이라는 얘기가 또 번집니다. (4천여 년 전)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외계인이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함께 전해지는 문명. 마야입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히 서 있는 열대우림, 빼땐이라 불리는 이 밀림이 마야 문명 최전성기가 펼쳐졌던 무대입니다. 과테말라시에서 북동쪽으로 260km를 날아왔습니다. 이 호수 주변에는 27개의 마야 유적지가 있습니다. 마야는 하나의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수천 개 도시국가들을 통틀어 마야라고 합니다. 때문에 마야를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마야 도시에 유적이 있고 아직까지 마야어가 쓰이고 있는 곳을 마야로 정했습니다. 우선 멕시코 남쪽 치아파스와 유카탄주가 들어갑니다. 16세기 스페인 군대가 처음 만난 마야의 도시 마야빤이 있는 곳입니다. 마야빤 때문에 오늘날의 마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야의 역사는 기원전 2000년 즈음 신석기 시대 정착 농업과 함께 시작됩니다. 벨리즈와 엘살바도르의 해안가에서 출발해 농사지을 땅과 물을 찾아 점차 내륙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원전 1000년 즈음 열대우림이 가득한 내륙 지역에도 마야의 도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흔히 고전기라 불리는 마야 문명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20-30m 나무들과 신전의 꼭대기가 만드는 스카이라인. 나무에 가려 안 보이지만 곳곳에 3000개 정도의 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1696년 밀림 한가운데서 난데없이 이 도시가 발견됐습니다. 아직도 발굴이 안 끝났습니다. 여의도 2배만한 이 도시국가의 시간은 서기 900년 즈음에 멈춰 있습니다. 25층 아파트 높이. 띠까를 넘어 마야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가파른 계단 위로 네모난 방 모양의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위는 크레스테리아라 불리는 일종의 장식입니다. 크레스테리아엔 마야의 신이나 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죠. 마야 문명 전체에서 왕의 유골이 발굴된 건 딱 2번뿐입니다. 그중 한 번이 띠까레 템플 1 아래서입니다. 유골은 옥과 조개 껍데기로 장식된 채 마야의 신화와 왕의 업적이 그려진 도자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띠까를 다스렸습니다. 오늘날 왕으로 해석하는 마야어는 아하우입니다.
원래는 신성하다 또는 신성한 주인이란 뜻입니다. 밀림에서 나고 밀림에서 자란 사내들. 한 사람은 곧 왕 아하우가 될 겁니다. 두 사람을 키운 도시. 7세기 마야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 띠까리입니다. 하사우 찬까윌 26번째 띠까레 왕입니다. 띠까르는 최근 100년 동안 침체기였습니다. 경쟁 도시와의 전쟁에 패해 겨우 명맥만 유지한 상태죠. 쇠퇴기의 왕이 된 자는 의심받습니다. 과연 당신은 신의 대리자, 신성한 주인이 맞는가? 하사우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마야는 주로 돌로 말합니다. 정복자 스페인이 종교를 이유로 마야의 모든 책을 불살라버렸죠. 마야 지배자들은 중요한 업적은 꼭 돌에 새겨 광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왕과 왕비. 하사우도 이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일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밀실에서 혼자 해내야 합니다. 자신의 피를 밧줄에 흘려 조상신께 바치는 피의 공양.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마야 왕은 탄생합니다. 오직 왕과 왕족만이 이 피 공양을 합니다. 그들만이 조상신을 만날 수 있죠. Y estas resinas, esta quema, la combustión de la sangre con el copal subía y era lo que realmente atraía a los dioses, era el alimento de las deidades. Se pensaba que a partir de esta ceremonia surgía lo que conocemos como la serpiente visión, que es lo que vemos en esta parte de la escena, donde hay una serpiente abriendo las fauces y emerge posiblemente uno de los ancestros divinizados, que son los que están dando legitimidad a la entronización del gobernante. 띠까리 이 밀림에 들어온 건 기원전 1000년 즈음의 일입니다. 농사지을 땅과 물을 찾아온 신석기 사람들이었죠. 수십 미터 높이의 원시림을 끝도 없이 잘라냈습니다. 그곳에 농토를 만들고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하사우의 조상이 이 밀림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해발 2400m의 고산지대부터 해안 저지대까지 어떤 땅, 어떤 기후에서도 잘 자랍니다. 씨앗 하나로 100배, 2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죠. 신의 작물, 기적의 곡식이라 불리는 옥수수가 있었기에 마야의 도시, 마야의 문명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옥수수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처음 재배됐습니다. 이 도시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40km 떨어진 곳. 1960년 미국의 고고학자 리처드 맥니시가 이 도시 부근의 한 동굴에서 옥수수 재배의 초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인류가 맨 처음 재배했던 옥수수가 여기 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알갱이는 겨우 8개 정도입니다. 옥수수가 지금 크기가 된 때는 기원전 4000년. 바로 이때 마야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 문명이 시작됩니다. 문명이 시작될 무렵 이야기도 생겼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공놀이를 아주 좋아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울리는 소리가 시끄러워 지하세계 신들은 화가 났습니다. 신들은 올빼미를 보내 쌍둥이 형제를 초대합니다. 이들의 아버지도 지하세계로 온 적이 있는데 신들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실패한 시험을 차례차례 통과합니다. 제규어의 방, 박쥐의 방, 마지막은 지하세계 신들과의 공놀이. 재치를 발휘한 형제가 승리합니다. 쌍둥이는 죽은 아버지를 옥수수 신으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해와 달이 됩니다. 죽은 아버지가 부활하는 건 해마다 다시 자라는 옥수수를 상징합니다. 창조 신화에 흔히 나오는 죽음과 부활이 마야에서는 옥수수입니다. 마야를 얘기해주는 유물은 많지 않습니다. 마야가 신비스러운 역사로 남아있는 이유기도 하죠. 남아있는 건 거의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의 그림은 주로 마야의 창조 신화인 뽀폴부와 옥수수 신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이하게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유물 한 점. 하사오 찬 까윌입니다. 하사오는 늘 아버지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실제로 그는 잃어버린 왕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깔락그물, 띠깔과 이 주변 일대를 100년 이상 지배해온 나라입니다. 전성기를 이끌던 깔락그물의 왕이 죽자 띠깔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무기는 돌도끼와 흑요석으로 만든 칼과 창입니다. 마야의 전쟁은 한쪽을 멸망시키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져도 왕조는 유지됩니다. 띠깔의 지난 100년도 그랬습니다. 왕은 신성한 주인이 아니라 껍데기 이름뿐이었죠. And you can just imagine around 700 or 800 AD when things are starting to go wrong, even the great nobles are saying, oh, don't blame us, it's the king. I know we were the supporters of the king and we made out fine for years, but now that king, he's not doing his job right. And so everybody begins to lose faith in the king, and there goes the institution of kingship. 승자는 패자의 비석을 부셔버립니다. 이는 패자가 감당해야 하는 최대의 수치입니다. 갓지기 위한 젊은 왕에겐 분한 일입니다. 띠깔엔 온전한 비석이 거의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도시의 비석은 모두 부서졌습니다. 마야의 비석은 고스란히 도시의 역사입니다. 하사우 이전 4명의 띠깔 왕들은 깔락금을 등살에 비석 하나 못 세웠습니다. 그 100여 년 동안 띠깔의 역사는 공백입니다. 위협받는 왕실의 권위, 이런 시기에 왕이 된 자는 무엇을 할까요? 하사오는 이 공간에 눈을 돌립니다. 띠깔의 시조부터 전성기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이 무덤들을 봉인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올리기로 합니다. 기존의 건축물 위로 새 건축물을 올리는 건 마야 특유의 건축 방법입니다. 조상의 무덤을 봉인한다. 조상을 신격화해 왕의 권위를 되찾겠다는 하사우의 의지입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마야의 건축물은 다른 고대 문명에 비해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최대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마야의 도시국가. 그들이 세울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그 한계가 분명했을 겁니다. 놀라운 건 도구입니다.
돌도끼와 돌몽둥이가 전부입니다. 마야는 스페인 군대가 들어오는 16세기까지도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Maya, who lived before 800 AD, lived in a world where even the people who live at much greater distances in Mesoamerica didn't have metal. And of course, there are no sources of metal in the Maya lowlands, so they couldn't have it. And even the metal that does eventually show up in the Maya lowlands is much later. It would be 1000, 1200 AD. 외부와의 교역을 통해 들여온 금장신구는 왕과 귀족, 소수만의 것이었습니다. 대다수 마야인의 삶에 금속은 불필요했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였죠. 마야에서 농기구라곤 구멍을 파는 데 사용하는 꼬아라는 나무 막대기가 전부입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옥수수 농사였기에 막대기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야에서 옥수수는 단순히 먹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옥수수를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 옥수수가 있었기에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가 사람을 키운 거죠. When a Maya person was thinking about food, he wasn't thinking just about food. He was thinking about his king as a kind of corn god and the world as a cornfield. And I mean, it's so much a part of Maya ideology that it's not just a question of nutrition or diet. It's a whole bunch of other things as well. 띠칼에서 북쪽으로 열대우림 상공을 30분 가면 미라도르 바신, 그 중심부에 마야 문명 초기 도시 나크베가 있습니다. 이 아래엔 마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방이 있습니다. 일종의 지하실입니다. 석회석으로 된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공간, 농작물을 보관했던 창고입니다. 담을 쌓아 빙 둘러놓고 그 안에 늪지대에 진흙을 가져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경작지를 만든 겁니다. 인공 경작지는 옥수수 화전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답입니다. 매년 새로운 흙을 채우기만 하면 장소를 옮기지 않아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밀림의 늪지대에서 영양분이 풍부한 진흙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힘든 건 진흙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마야의 숲엔 말이나 소처럼 수레를 끌만한 거대 포유류가 서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야가 일찍이 바퀴의 개념을 알고 있었음에도 짐수레 같은 운송수단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진흙은 지게의 일종인 뚠닌을 이고 사람이 일일이 날라야 합니다. 마야인은 밀림이 준 한계를 밀림에서 찾은 방법으로 극복했습니다. 마야를 세상에 처음 알린 건 서양 사람들입니다. 유럽에서 온 그들의 눈에 마야는 원시인이었습니다. 기술은 한참 뒤떨어져 보였고 밀림 속 도시는 사실이 아닌 듯했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야를 신비롭게 했습니다. 그 신비함에 매료되어 많은 질문의 답을 공상 속에서 찾아냈죠. 2012년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 발굴된 유물이 마야를 다시 신비주의로 물들였습니다. 뒤통수가 긴 편두. 어려서 머리뼈가 말랑말랑할 때 마야인은 편두를 만듭니다. 왕과 귀족에서 시작돼 결국은 마야 사람 대부분이 편두를 했습니다. 편두는 그들이 섬겼던 옥수수 신을 자신의 몸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옥수수신, 그는 호박에서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과 선물을 바치며 존경을 표시합니다. 네 명의 신들이 생선, 사슴, 칠면조 등의 제물과 함께 자신의 음경을 뚫어 피를 바칩니다. 옥수수신이 왕이 된 이 얘기는 기원전 100년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Corn is often shown in Maya art being born out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kings often stylized themselves as maize people. They dressed up in maize costumes and associated themselves with maize as a substance. 작은 천조각만 걸친 왕이 계단을 오릅니다. 신전 안에 들어오면 치장을 시작합니다. 인간에 불과하던 왕이 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신전 밖으로 나오면 왕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신을 봅니다. 마야인이 사랑한 옥수수 신입니다. 지하세계를 상징하는 9개의 계단을 선수들이 내려옵니다. 쌍둥이 형제가 지하세계 신들과 했던 공놀이입니다. 공은 고무나무의 진액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은 사용하지 않고 어깨와 무릎, 엉덩이만 써야 합니다. 공놀이는 마야인이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였습니다. 가끔은 왕이 직접 선수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때 왕은 악에 맞서 싸우는 선으로 그려지곤 했죠.
규칙은 도시마다 달랐습니다. 공을 상대편 진영에 떨어뜨리거나 벽에 달린 고리로 통과시키면 점수를 얻었죠. 모든 마야 도시엔 한 개 이상의 공놀이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마야에서 가장 큰 공놀이장입니다. 길이는 축구장보다 좀 더 길고 폭은 훨씬 좁습니다. 마야의 공놀이장은 극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대중을 위한 공간이었죠.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이 공놀이는 종교의식입니다. 공놀이장 벽의 부조에는 공놀이를 전후에 행해졌을 의례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목이 잘렸습니다. 잘린 목에서 뱀이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공놀이가 끝나면 어떤 도시에서는 사람을 희생하는 의례가 있었습니다. 마야인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신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신과 마야인의 거리, 그 친밀함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마야인답게 인신공양을 돌에 새겨놨습니다. 마야를 모르면 잔인한 장면으로만 보입니다. 의례를 통해 신에게 바쳐진 피는 땅으로 돌아가 세상 만물을 다시 소생시킬 것입니다.